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야기의 조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경대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경대패는 이런 곡선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대패로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나무 바퀴에 바퀴살인 스포크를 만들 때 사용했다 하여 스포크 쉐이브라 부릅니다. 남경대패는 일반 평대패에 비해서 바닥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곡선을 평대패로 다듬으려고 하면 날끝이 나무에 닿지 않기 때문에 대패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대패 뒷부분을 떼어내고 앞부분도 떼어내서 이 안으로 대패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대패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옆에 손잡이를 달아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대패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경대패는 바닥 모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플랫 타입과 바닥이 둥근 라운드 타입입니다. 바닥이 평평한 플랫 타입은 바깥으로 볼록한 곡선을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바닥이 둥근 라운드 타입은 이렇게 안으로 오목한 곡선을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이 대패처럼 대패날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컨케이브 타입도 있습니다. 이런 대패들은 목봉을 깎을 때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네모냈던 것들이 이렇게 둥글게 잘 깎였습니다. 대패 바닥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대패날 앞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대패날 앞날이 위로 향해 있으면 베벨업, 즉 로우 앵글 스포크 쉐이브 저각 남경대패가 되겠고, 이것처럼 대패날 앞날이 아래로 향해 있으면 베벨 다운 스탠다드 앵글 스포크 쉐이브 표준각 남경대패가 되겠습니다. 로우 앵글 스타일이 좋은 것은 블록 플랜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구리를 다듬을 때 유리합니다. 로우 앵글 스포크 쉐이브 같은 경우는 대패질할 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대패질이 된다는 점입니다. 날을 고정하는 레버캡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대패밥이 레버캡에 걸리지 않고 쉽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걸리지 않고 쉽게 빠져나오죠. 하지만 로우 앵글 스포크 쉐이브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대패질을 하다가 이렇게 어결을 만나면 확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대패질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베벨 다운 같은 경우는 레버캡이 있어서 대패밥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단점도 있지만은 어결을 만나면 어결을 타고 넘기 때문에 어결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 대패는 중국산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리닐슨사 제품을 많이 모방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패를 바닥이 평평한 플랫 타입으로 사서 줄로 이 뒷부분을 둥글게 갈아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볼록한 이런 곡선을 다듬을 때나 안으로 오목한 곡선을 다듬을 때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남경대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오래된 남경대패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무로 된 남경대패들인데 이 세 가지는 서양식 로우 앵글 스포크 쉐이브이고 이것은 일본식 남경대패입니다. 이 대패는 날 깊이를 조절할 때 이 부분을 쳐서 날을 빼내거나 이 부분을 쳐서 날을 집어넣어 가면서 날 깊이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이 대패는 쓰다 보면 너무 세게 눌러서 날깊이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단점도 있고, 날깊이를 세밀하게 조절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트를 만들어서 끼워서 날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너트를 돌리면 날깊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깊이로 맞춘 뒤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나립을 이렇게 황동으로 메꿔 놓았습니다. 쓰다 보면 닳게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황동으로 보강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황동으로 다 보강을 해 놨습니다. 대패날을 연마할 때는 이 부분을 쳐서 다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쳐서 빼낸 뒤에 이 뒷날을 숫돌에 연마하시고 앞날도 작은 숫돌로 연마해서 벌을 없애주시면 날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패는 일본식 남경 대패인데 베벨업이 아니라 베벨 다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대패는 의자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트레비셔라는 대패입니다. 이 대패는 바닥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닿는 부분을 오목하게 깎아낼 때 씁니다. 이렇게 잡고 깎아내면 바닥이 오목하게 파입니다. 이 대패들은 스탠리사와 레코드사에서 만든 151 모델 대패들인데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패들이 날떨림이 너무 심해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대패날이 살짝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 이 받침에 닿지 않기 때문에 날떨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이것을 사용하려면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패도 바닥이 평평한 플랫 타입과 바닥이 둥근 라운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 대패들은 대패 하나에 바닥이 평평한 플랫 타입과 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콘케이브 타입이 붙어 있는 대패들인데 제가 써본 바로는 그렇게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패는 스테인리사에서 만든 대패인데 가볍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대패질도 아주 잘 됩니다. 이것도 스테인리사에서 만든 대패인데 이 대패는 특이한 것이 이 부분을 돌리면 나립이 조절이 되면서 날깊이도 동시에 조절이 됩니다. 이 대패들은 영국의 이시 프리스턴사에서 만든 대패들이고 모양이 아주 상당히 예쁘고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 대패는 아까 보셨던 이 대패의 반대가 되는 대패입니다. 아까 이것은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콘케이브 스타일이면 이것은 바깥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컨벡스 타입입니다. 보시면 서로 반대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세팅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스폴스사에서 만든 대패이고 이 부분을 빼서 방향을 바꾸면 볼록했던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바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패질을 하면 되는데 이 대패 같은 경우는 대패날이 너무 짧아져서 그런지 대패질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관하는 용도로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밀러스폴스사에서 만든 것으로 모양이 시가를 닮았다 해서 시가 스폭 쉐이브라 부르고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곡선을 가공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깎이는 게 있긴 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잘 깎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실사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비슷하게 생긴 대패인데 이 대패는 아예 대패질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세팅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대패질이 되질 않아서 그냥 전시용으로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패질이 되질 않습니다. 이 대패는 스테인리스에서 만든 대패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소반을 만들 때 쓰는 배꼽 대패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양옆이 트여 있습니다. 레빗 플레인처럼 트여 있고 아마도 이 대패는 레빗 스폭쉐이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패는 스탠리 72번 대패인데 베리타스사에서 이 대패를 모방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일반 벤치 플레인 같은 경우는 오래됐어도 쓰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남경 대패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래된 남경 대패를 구매해서 써보시려는 분들은 오래된 걸 사지 마시고 이렇게 신형을 구매해서 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남경 대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